이제 80페이지 6번째 섹션인데요. 수학적인 함수, 뭐 삼각함수. 근데 삼각함수는 안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씩 언급했었고요. 수학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구하고 이런 거는 수학적인 함수고, 평균을 구하는 건 통계적인 함수고, 그런 거니까 뭐 수학 삼각함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교과서에서는 그거를 좀 분류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지, 우리 공부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섹션 6번째 거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Vlookup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하기는 했었죠. 간단하게요. 처음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접수 코드에 의해서 접수 코드에는 요거죠. 5번째 글자 3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하단에 나와 있는 코드 표상에 요렇게 블록을 잡지 않았어요, 제가요. 여기는 제목줄이잖아요. 첫 번째는 얘는 빼고 요거만 그래서 색깔을 칠해 본다면은 이렇게 칠했는데, 요 코드표에 의해서 요 상단에 나와 있는 3이나 1이나 2라고 하는 이 코드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그럼 김현민 씨는 3번 코드니까 결혼자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품을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4.2%라고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자금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를 곱한 결과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대출 금리만 가져오래요.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Vlookup 함수를 써요. 그럼 MID 함수는 언제 쓸까요? 요거 잘라올 때 쓰는 게 MID지 뭐. 미들 함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미들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MID 괄호 열고 이 A 세 번째 셀에서 5번째 한 개 이렇게 쓰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중간에 낀 거를 가져오는 미들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는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Vlookup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배열의 첫 열에서 배열 값을 검색한대요.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밑에 노랗게 칠한 부분 있죠? 밑에 좀 노랗게 칠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배열이에요. 배열은 표같이 자료를 묶어놓은 거를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옆 번째 칸이죠. 이 코드에 의해서 값을 검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된대요. 얘가 1, 3, 2, 5, 7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지 말고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한번 해볼게요. Vlookup 괄호 열고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이라고 하는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야. 이 하단 표에서, 코드표에 의해서 금리를 찾아올 건데,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3이죠. 여기 3 요거. 이 3을 밑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아서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lookup value라고 부른다 이거죠. 근데 3을 그냥 쓰면 안 되죠. 내가 수작업으로 3이라고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5번째에 있는 글자를 찾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의 5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쓰면 3이 되든 2가 되든 1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VLOOKUP 함수 썼고 미들 함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값은 접수 코드의 5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컴마. 자, 그러면 아까 배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테이블은 표예요. 표. 이 밑에 노랗게 칠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뭐다?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계산하다 말고 접수 코드는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였으니까 찍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녹색 부분 테이블 어레이는 저 아래에 있는 영역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 이거지. F4번 키 누른다. 내 옆에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이상이 없지만 내가 아닌 다른 동네 거를 블럭을 잡을 때는 F4번 키 누른다. 정설이에요 그게. 네.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자 여기 3 찾았죠? 여기 3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드가 3이고 대출 상품이 2번째고 대출 금리가 3번째인데 지금 3에 해당하는, 코드 3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명을 찾아오는 겁니까? 대출 금리를 찾아오는 겁니까? 대출 금리를 찾아오는 거니까 3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 상품명을 출력해라 그러면 뭐라고? 2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요 접수 코드 3이잖아요. 여기 MID 함수에 의해서 여기 3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3에 해당하는 코드 찾았잖아요. 그 코드를 찾았는데 대출 상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에 해당하는 4.2%라는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 금리는 코드가 첫 번째, 대출 상품은 두 번째, 대출 금리는 세 번째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쓰는 거다 이거죠. 3. 자, 그 다음에 딱 컴마를 찍으려고 봤더니 레인지 룩업인데 대괄호에 걸려 있어요. 대괄호. 대괄호는요 옵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반드시 써야 될 때는 똑바로 써야 되고 안 써도 될 때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컴마를 찍어보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올 거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올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3이라는 코드를 찾았으니까 3 코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3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false. 얘를 더블 클릭하든지.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돼요. 0. 바로 닫고 이제 엔터 쳐주면 금리가 딱 하니 나오지. 이게 좀 복잡해요. 수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자, 밑에 거 갖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거 갖고요.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1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접수 코드가 여기 있는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강수인 씨. 1이니까 뭐예요? 학자금 대출했네요. 640만원 등록금 내려고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금리가 몇 프로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2.2%라고 나와야죠. 이걸 사람 눈으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착 나와야지. 그래서 이걸 자동 체크해주면 2.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VLOOKUP. 왜 VLOOKUP이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 표가 1, 2, 3 하고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얘 코드표가 옆으로 가고 있죠. 가로로요. 이건 HLOOKUP을 쓰는 거예요. V는 버티칼의 줄임말이에요. 버티칼.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세로라는 말이에요. 세로. 그 다음에 이거는 호리젠탈 가로. 옛날 브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브라인드. 그런 걸 우리는 호리젠탈이라고 보면 되겠죠. 책에서는 VLOOKUP 쓰세요 그러면 쓰면 되는데 이게 VLOOKUP인지 HLOOKUP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지. 얘만 봐서는 모르고요.
꼭 밑에 있는 표를 봐야 돼. 표를. 얘도 보세요. 얘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얘가 성적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따질 텐데 3등한 사람이 누구래? 누구 있겠지. 3등이 여기에 랭크 함수를 이용하면 3등이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의 데이터가 그 사람이 정지원 씨인지 도지영 씨인지 성희순 씨인지 모르지만 데이터 성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요. 그냥 vlookup 쓸 거라고. vlookup하고 랭크를 써야지. 3등이 득수를 매길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판매 수량이 5예요. 33 코드를 팔았어. 33 코드 552만 5천원짜리를 650만원짜리를 팔았죠. 공장톱 가격은 552만 5천원이고 소비자 가격은 650만원인가봐. 하여튼 650만원짜리를 5개 팔았어요. 그러면 5개 곱하기 650만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드가 33이니까 11은 뭐예요? 150만원이죠? 몇 개 팔았죠? 12개죠? 12개 곱하기 150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 가로로. 그러니까 얘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hlookup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vlookup을 쓰고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요 왼쪽에 있는 003-1-2345에 가운데 낀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MID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번째 한 글자잖아요. 다섯 번째 한 글자를 요거 1이라는 걸 잘라 올 거라고. 잘라야 1인지 인지를 계산해봐야 그게 코드가 1, 2, 3 중에 어떤 건지 맞춰야 금리가 2.2%인지 3%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 있는 1이다 라는 거를 요 함수를 통해 잘랐고요.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 그래 1 찾았으면 그 1에 해당하는 거를 표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요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을 우리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런데 강수인씨 왼쪽에 있는 거는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니까 상관없지만 아래에 있는 코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4번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시켜주고. 잠깐만. 이때 대출 금리를 찾아와야 되니까 코드명이 첫 번째고 상품명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요소에 있는 걸 찾아와라 이거지. 세 번째 요소. 그리고 컴마 지금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1 여기 뭐 1.5 찾는 거 없죠? 1이잖아. 1 1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걸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와라 이거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 false라는 거 대신에 뭐라고? 0이라고 써도 된다. 0. 그런데 잠깐 다시 볼게요. 위에 있는 거를 쓰게 되면은요, true라는 걸 쓰게 되면 true가 1이라고 쓰면 돼요. 안 써도 돼요. true일 때는. 이렇게 옵션이 2가지 이상, 3가지, 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안 써도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래 거를 써야 되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고 위에 있는 거를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랭크 함수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 쓰는 거 있었죠? 큰 게 1등이냐 작은 게 1등이냐 따지는 거 있었죠. 근데 랭크 함수는 주로 큰 숫자가 1등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때 위에 뭐라고 있었어요? 0 0이었어요. 아래는 뭐예요? 1. 그래서 1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1등을 하는 거고 0일 때는 큰 숫자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0일 때 생략해요.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생략합니다. 랭크 함수는 옵션이 0일 때
0이라는 건 뭐죠? 큰 수. 즉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0일 때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또는 HLOOKUP 함수는 옵션이 1일 때, 1일 때가 뭐죠? 비슷하게 일치. 1일 때 생략을 합니다. 그럼 헷갈려요? 0일 때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게 옵션이 1일 때는 뭐죠?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옵션이 0일 때는 뭐예요? 0. 여기서는 1이라고 써있지 않고 0이나 1이라고 쓰지 않고 1을 뭐라고 썼어요? 이거를 true라 그랬지? true true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글자를 한 글자 좀 작게 할게요. 네, true라고 되어 있고, 옵션이 0이라는 말은 뭐예요? false라고 되어 있었죠. false가 뭐예요? 반드시 일치라는 거죠. 이때는 뭐라? 기입을 해야 되고. 요거는 필기시험도 나오고 실기시험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랭크 함수하고 VLOOKUP, VLOOKUP은 참조표가 세로로 나열됐을 때 쓰는 게 버티컬 룩업, VLOOKUP이고, HLOOKUP은 뭐 하는 거예요?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됐을 때 쓰는 게 HLOOKUP이라고 그랬죠? 호리전탈 룩업. 이 함수들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거를 막 굉장히 꽈냅니다. 그럼 그 꽈진 내용을 보고, 아, 이래 되겠구나, 저래 되겠구나를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예. 보통 필기시험에는 함수를 가지고 막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실기시험에 내면 되는데, 근데 HLOOKUP, VLOOKUP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기에도 꼭 터트려요.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죠? 아까 어떨 때? 0일 때 쓰는 거죠. 0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얘를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죠. 표 2에서 매장별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표 2에서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 33112244 이 코드와 아래에 있는 상품 단가표, 제가 색깔을 칠했어요. 블럭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부터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블럭을 잡을 때 어디만? 알맹이만 잡으세요. 알맹이만 잡아요. 그래서 이 33 코드에 해당하는 33, 여기에 해당하는 뭐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요. 더하기나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문맥에선 뭐라 그랬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아니라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 33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선택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선택하면 안 되잖아. 함수를 써야 되잖아. 밑에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를 쓸 거냐, H루급을 쓸 거냐, V루급을 쓸 거냐 골라 쓰래 하는데, 얘는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루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H루급을 쓰자. 나머지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이때 참조하고자 하는 여기 룩업 밸류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코드죠. 아까 왼쪽 문제에서는 접수 코드에서 5번째 상글자를 잘라와야 되니까 MID 함수를 썼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있는 그냥 상품 코드만 클릭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컴마. 이 코드에 해당하는 하단에 단가표가 있단 말이야. 노랗게 칠한 부분이. 이 33에 해당하는 코드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럭을 잡으시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하단에 있는 단가표에서 참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았을 때 이 블럭을 마찬가지로 F4번 키 눌러서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컴마. 자, 이제는 로우 인덱스 넘버라 그래요.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뭐냐면 33에 해당하는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고, 출고가가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출력하는 건 뭐예요? 코드에 의한 판매가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고 판매가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죠.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판매가, 즉 650만원을 가져와라는 거지. 여기다 3을 쓰면 뭐야? 출고가를 가져오는 거고. 자, 컴마. 반드시 33이라는 코드랑 맞아야죠. 모르고 35 코드를 찾아라 그러면 없죠. 35 코드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쓴다.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라고 써도 된다. 0. 괄호 닫고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이잖아. 650만원짜리 곱하기 아까 여기 보니까 판매 수량이 있었잖아요. 판매 수량. 근데 판매 수량을 마우스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찍히면 괜찮은데, 이렇게 찍히면 괜찮아요. 이렇게 찍히면 I 세 번째라고 찍히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잘못하면 이 명령이 길어지면 안 찍히거든요. 커서만 이렇게 쏙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I3이라고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I3이라고 이렇게. 키보드로 쓰기 귀찮으시면 보세요. 밑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라가라 그러면 글로 갈 거 아닙니까? 아니, 위에 거를 클릭하고 내려가라 그래도 되겠고, 옆에 거를 클릭해 가지고 옆으로 가라 해도 되겠고, 직접 써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셀을 클릭해 가지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죠? 단가. 얘는 뭐? 수량. 수량 나왔으니까 텀 나왔죠. 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22라고 하는 코드에 대한 45만원에 해당하는 45만원에 대한 판매가를 가지고 23개 팔았으니까 서로 곱할 거라고. 이렇게 22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지금 45만원. 네, 그렇죠? 여기다가 는 H루급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 있는 코드표, 상품 코드고, 컴마. 이 코드에 의한 단가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단가표. 코드에 의한 단가표. 그리고 F4번 키 눌러주고,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22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를 찾았단 말이에요. 22 찾았어. 그래서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고 출고가는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거든. 판매가. 그러니까는 코드가 첫 번째고 판매가가 두 번째고 출고가 세 번째니까는 우리 여기다 2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컴마.
22라고 하는 코드랑 동일한 그걸 찾아와야 되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얘만 엔터 치면 안 되죠. 얘만 엔터 치면 45만원 하고 단가만 나온단 말이에요. 곱하기 요 옆에 마우스가 옆에 선택이 되네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보면 I자가 나오는 건 뭐예요? 커서만 옮기는 거예요. 셀을 선택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화살표가 나왔잖아요. 십자가 큰 거. 이럴 때 클릭하면 거기 셀이 지정된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안 되면 밑에 있는 걸 클릭해서 키보드로 올리든, 또는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든, 옆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옆으로 오라고 하든, 그래서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I의 5번째라고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23개, 45만원짜리 23개를 팔았더니 45만원짜리 23개를 팔면 1000만원이 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650만원짜리 3개에요. 650만원짜리 3개. 44, 120만원짜리 16개래요. 예. 요거는 뭐죠? 150만원짜리 8개. 그래서 답을 만들어 내가는 거죠. H루컵, V루컵 의미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견든 V루컵 라지 요 점수들 중에서 컴마 3 컴마 블럭을 쫙 잡고 컴마 2 컴마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루컵도 쓰라 그랬지, 라지도 쓰라 그랬지, 써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은 책에도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상으로도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셔야 돼요. 시험을 봤어요.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를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또는 대회를 치러요. 그래서 성적을 산출했는데, 성적을 산출해서 쉽게 말하면 순위를 매기죠. 순위. 이 순위에 의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1등이면은 1등이라고 출력해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등이라면 뭐라고 출력해 주냐면은 최우수라고 출력하고, 2등은 우수 이렇게 출력하고, 3등은 뭐라고 출력하래요? 보통 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 4등, 5등, 6등, 7등, 8등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라고? 빈칸이래요. 아, 노력이래요. 근데 몇 명이 시험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문제는 몇 명이에요? 7명인가요? 만약에 1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1000명이 시험을 봤어. 그런데 위처럼 처리하게 되면 불가해요. 제가 이제 답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 함수 쓰래요. 랭크 함수 쓰래요. 랭크는 뭔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는 추수 순위에 의해서, 순위가 뭔데? 랭크 함수 한 거.
몇 등인지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이면 뭐하래? 최우수라고 출력하래. 2등이면 뭐래? 우수라고 출력하래. 3등이면 뭐래? 보통이라고 출력하래. 4등은 뭐야? 나머지가 4등이죠? 4등, 5등, 6등, 7등이 나머지죠? 7명 시험 봤으니까 1등, 2등, 3등까지는 1등, 2등, 3등까지는 멘트가 있는데 4등부터 7등까지는 다 노력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몇 번 써야 돼요? 4번 써야 돼. 왜? 7명이니까.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추수함수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숫자를 고르세요. 그래서 사랑, 우정, 행복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뭐를 원합니까? 저요? 2라는 숫자 좋아해요. 2. 아 그럼 우정이군요. 이거 저는 1 좋아하는데요. 그럼 사랑입니다. 저 3 좋아합니다. 행복입니다. 이거 근데 전 4 좋아하는데요. 에라. 왜? 데이터가 3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3개밖에 없는데 네 번째 걸 찾아오라고 하니까 네 번째가 없잖아요. 네 번째는 바뀌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1에서부터 3 사이에 오는 거예요. 추수는 딱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을 봐서 3등 맞았어. 3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통이잖아. 얘가 5등 맞았어. 그럼 뭐 6등 맞았어. 그럼 1, 2, 3, 4, 5, 6.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매기라는 거야? 순위를 매기라는 거지. 순위. 랭크 함수를 매기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순위는 몇 등서부터 몇 등까지인데 1등부터 7등까지가 있으니까 7개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100명이 1000명의 시험 보면 어떻게 돼? 1등, 2등, 3등까지는 쓰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쓰려면 노력을 몇 번 써야 돼? 997개 써야 되잖아. 노력 돼서 997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함수는 그렇게 900개, 1000개가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나열을 쓸 수 있는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10만 개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노력을 10만 명이 시험 봤어. 그렇다고 노력을 10만 번 쓸 겁니까? 이건 노동이잖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문제니까 7명이 시험 봤잖아요. 7명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자, 그럼 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C의 18번째가 컴마 어디서부터? C 18부터 24번째까지. 그렇죠. 그럼 F4번키 누르겠죠. 그리고 컴마 뭐를 쓰는 거야? 0 쓰는 거 아닌가요? 큰 숫자가 1등 하는 게 0 아니에요? 아까 요거 0일 때 생략한다 그랬잖아. 랭크에서는. 자, 여기에서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랭크 가로 열고 C인가? 발음도 이상해. C 18 발음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그렇죠? C 18부터 C 몇 번째까지? 24까지. 근데 여기는 달러가 숑숑숑 찍혀야죠? 여기 찍혀야죠. 그렇죠? 그 다음 요 안에 뭐가 들어가요? 컴마? 0 쓰는 거죠. 0. 0이 큰 숫자가 1등이라며. 안 써도 되고.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1등 2등 3등이 3명이네? 3등이 3명이야. 그 4등은 없고 5등, 6등, 7등 이렇게 되어 있네. 맞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순위에 의해서 이 달러가 찍혀야 되죠. 당연히 달러 안 찍히면 에러 나니까.
예. 이 순위에 의해서 얘가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 4면, 5면, 6이면, 7이면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추수함수는 는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줘요. 숫자를 주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열한 거는 1이라고 선택을 하면 그 첫 번째 나열한 걸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 나열된 거는 2를 선택하면 가져가는 거고. 복불복이지 뭐. 복불복. 번호를 딱 뽑았더니 3이래. 그러면 3번 찍혀있는 걸 딱 열어봤더니 뭐다 하고 나오는 거죠. 추수함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문제 뭐라고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런 유사한 문제가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책에는 안 나오고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만약에 1000명의 시험을 봤어요. 1000명이 1000명의 시험 봐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면 997개를 노력 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는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는 if 해라. is 해라. 좀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요. 는 is 해라. is 해라. if 해라라고 쓸까? 헷갈리네 또. 예, if 해라라는 말을 써요. if 해라. 그래서 뭐라고 쓴다? 는 if 해라라고 써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써요. 얘는 그대로 씁니다. 얘는 추수는 그대로 써요. 근데 얘를 안 써요. 그리고 컴마 여기다가 노력이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if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값을 줘요. 그리고 오류일 경우를 또 오류일 경우에 값을 줘요. 자, 1000명의 시험을 봤어요. 1000명의 시험을 봤는데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일 때는 우수, 3등일 때는 보통이래요. 근데 4등은 어떻게 돼? 4등서부터 5등, 6등, 7등은 어떻게 돼? 없죠? 세 가지만 나열해놨잖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가 6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난다 그랬잖아. 1, 2, 3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1, 2, 3 중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세 가지니까. 그래서 석차를 구했더니 석차를 구해서 이 사람 순위가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인데 5등 그러면 어떻게 돼? 추수함수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날 때는 요거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추수서부터 여기까지가 값이고요. 노력이라는 글자가 오류일 경우에요. 자, 다시 여기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값이에요. 값. 그리고 노력이 오류일 경우에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일 때는 요 값이 나와요. 근데 4등서부터 1000등까지는 이 값이 안 나오잖아요.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날 때는 요거 하면 된다고. 이게 if라는 함수예요. if라는 함수. 데이터가 7개니까 7명이 시험 봤으니까 노력을 나열해주는 건 어렵진 않은데 10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노력을 997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 명 시험 보면은 노력을 10만 개든 100만 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너무 깝깝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함수를 써야 된다 이거지. 다른 함수. 그래서 에러가 없을 때는 추수함수에 의한 제대로 된 결과를 출력할 거고, 만약에 추수함수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글자를 막 그냥 가져오면 4등부터 1000등까지는 다 에러가 난단 말이야. 그땐 다 노력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쓴다 이거지. if 해라. 이게 시험에 나와요. 나왔고 시험에 나와서 쓰니까 뒷부분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풀면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요. 똑같아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예. 답이 틀릴 수는 없지.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쓰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노력 있는 사람의 점수가 있죠? 노력 있는 사람의 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 합계, sumifs래요. 지금 89하고 83과 79를 3개를 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더하시오. 이게 답이 되는데 얘가 노력이 아닐 수도 있잖아. 보세요. 얘가 89가 아니라 99 같으면 얘가 최고수가 되잖아. 바뀌잖아요 지금. 그때 노력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는 해갖고 얘를 더해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노력인 경우에만 더해주는 거지 값이 바뀌면 노력이 아니라 우수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조건부 합계라 그래서 sumif라고 쓰죠. sumif. 자, sumif 함수는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세요. range, criteria, sum range. range는 범위죠. 범위. criteria는 뭐예요? 조건이죠. sum range는 합계 구할 범위예요. 자, 그럼 여기서 range는 어디예요? 응? 안 들려요. C 18부터 24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range라는 말은요, 크리테리아,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조건이 뭐예요? 노력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있는 동네가 D 18번째부터잖아요. 여기가 범위예요. range, 크리테리아가 나온다 그러면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80 이상인 사람을 찾아라 라는 거라면 그때는 범위가 이 동네가 되겠지. 근데 지금은 노력인 사람에 대한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인지 아닌지가 조건이 되고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마 따옴표 안에다가 노력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노력이라고 따옴표에다 쓰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 안 됩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됩니까? 이거지. 여기다가 또 클릭하면 안 되냐 이거지. 여기도 있고 노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클릭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점수가 바뀌면 노력이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수가 바뀌는 순간 비고란이 바뀌지 않습니까? 알아서. 그러니까는 노력이란 자리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노력이라고 써도 노력이라고 쓰는 게 정확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클릭했다고 감점 처리하지는 않아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이제는 여기 점수죠. 엔터 치면 돼요. 자, 요거 노력이라는 사람 세 사람의 점수가 251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90점 이상에 맞은 사람,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점수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90 이상의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럼 는 sumif 괄호 열고 range 크리테리아가 나와서 크리테리아가 뭐예요? 여기선 90 이상이죠. 그럼 범위가 이 동네지. 그때는 범위가 이 동네예요. 그렇죠?
컴마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90 쓰는 거죠. 이게 조건이죠. 잠깐만. 이게 조건이죠. 크거나 같다 90이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에요? 내가 똑같은 동네죠. 여기 동네잖아. 이 동네. 동네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썸 레인지가 대괄호로 묶여 있죠. 이건 뭔 얘기냐면 레인지와 썸 레인지가 같으면 지금 레인지랑 썸 레인지랑 같죠? 그러면 안 써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썸 레인지는 앞에 있는 레인지랑 같으면 안 써도 된다. 그 동네 거 더 할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아까 우리 노력인 사람의 점수의 합계를 구할 때는 레인지가 썸 레인지랑 다르잖아요. 당연히 써야지. 그때는 써야 되고, 조금 전에는 9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수들 중에서 90 이상인 사람들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점수를 다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구할 범위하고 전체 범위하고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써도 무방하다. 옵션이란 기능이 그런 거예요. 대괄호 묶여있는 기능이 어떨 땐 써도 되고 어떨 땐 안 써도 되고. 근데 써야 될 땐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까탈스럽죠. 까탈스러워요. 근데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개수만 세는 거니까 합계 구할 범위, 개수 구할 범위는 없죠. 자, 메모를 잠깐 드리면 는 count if는 뭐예요?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죠. 는 sum if는 어떻게 했어요?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주는 거죠. 맞습니까? 는 average if도 있어요. average if도 있어요. 이건 뭐죠? 범위, 조건, 여기는 뭐죠?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겠지 뭐. 에버리지 if니까. 아까 뭐라고? 노력인 사람들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지. 에버리지 if. 근데 카운트 if는 개수를 구할 범위가 따로 없어요. 개수를 구할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카운트 if는 그게 없고 썸 if나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앞에 있는 범위랑 같을 때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뭘까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자, 250개 무슨 사과가 있는데 상자가 24개가 있어요. 아, 상자가 24개가 아니라 상자당 24개씩 넣었나봐. 그럼 한 상자에 24개씩 넣으니까 10상자를 담으면 240개가 들어가고 10개가 남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250에서 빼기를 250을 24로 나눠. 그럼 250 나누기 24면 10점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250 나누기 24 하면 10점 얼마 나니까 10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int라고 써야 돼. int를 사면 250 나누기 24가 10점 얼마냐 딱 10이라고 딱 떨어져.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10을 해주면 아 240, 아 20, 왜 이상하게 됐을까? 다시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서 빼기 int 괄호 열고 이거 나누기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10개 남네.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뭐냐면 250에서 이거의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과 이제 제수, 피제수인가요? 피제수를 곱해가지고 빼주면 나머지가 남는데, 지금은 이렇게 써요. 는 MOD 가로 열고 예, 컴마 예, 이렇게 쓰면 끝나요. 과거에 이렇게 복잡하게 썼었는데 지금은 MO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몫과 나누자, 이렇게 제수 피제수가 있잖아요. 제수 피제수만 쓰면 나머지가 생긴다 이거죠. 얘는 똑 떨어졌네. 330개 물건이 있는데 30개씩 담으니까 11박스 담았잖아. 근데 11박스인지 20박스인지 그거는 몫은 계산 안하고 오로지 뭐만, 나머지만 계산하는 게 MOD. 모듈라라는 함수의 줄임말이에요. 모듈라. 나머지. 남는 거.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MOD하고 INT 함수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머지 구하는 거죠? 그럼 INT는 어디다 쓸까? INT를 쓸 일이 없는데 그냥 MOD 쓰면 답이 되는데. 응? 전체에다가 MOD를 나눴다고요? 아, 둘 중에 고르라고? 아, 그렇지, 고르라고. 이렇게 쓰라면, 저는 INT 쓰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 이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답이라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들어. 자, MOD와 INT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죠? 답이 나와요. 이건 전통 방식이야. 대신에 죽어. 머릿속에다 지워버리려면 복잡해. 이렇게 쓰려면 한도 끝도, 어휴, 이거는 징글징글해. MOD가 깔끔하죠. 산뜻해. 쌈박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된다. 87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출 01번 문제가 있는데요. 추수함수 나왔어요. 추수는 뭐야? 는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써주고 1, 2, 3, 4 뭐 들어가고 뭐 컴마 뭐 나열해 주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사원 코드에서 여기 사원 코드가 있어. 여기 있네. 여기 1 2 3 4 이런 거 있네. 코드. 여기에서 1이면 뭐래?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 그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는 추수 가로 열고 사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사원 코드가 아니라 사원 코드. 1이면 뭐라고? 영업부, 2면은 뭐? 인사부, 3이면 뭐? 총무부, 4면은 뭐? 기획부. 이렇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마지막 글자를 어떻게 잘라야 돼요? A의 세 번째니까 라이트 함수 써야지 뭐. 라이트 A 세 번째 컴마 하나 이렇게 써야지 뭐.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르는 거잖아. 오른쪽에 한 글자. 이렇게. 그 라이트 함수 써야 되고 추수 함수 쓰는 거죠. 그냥 추수 함수는 나열하면 돼요. 1일 때, 그냥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열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추수 함수가 참 편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너 1이니? 1일 때는 뭐라고 하고, 2이니? 2이면 뭐라고 하고, if 함수를 막 여러 번 써야 되는데, 추수 함수는 컴마 안에다가 255개까지 나열하니까 일반적으로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5면 6이면 7이면 8이면 100이면 101이면 102이면 200이면 하고 쭉 나열해주면 돼요. 예. 편하게 쓸 수 있는 함수고요. 이제 나머지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나왔던 문제 중에 나머지를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그래. 나머지 구하기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는데 책에서는 MOD 함수를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INT 써도 돼요. 복잡해서 그런 거지 INT 썼다고 틀리지는 않아요.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먼저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은 나중에 나온 거니까 프로그램 공부할 때는 나머지 구할 때 이렇게 나머지를 구했었어요. 그게 전통 방식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MOD가 있더라고 엑셀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게 쓰면 간단하니까.